들어보셨거나 했거나 하실 분 혹시 손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좋네요. 여튼 제 주제는 수중 자율로봇의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고,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몇 분은 아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이름이나 얼굴은 알더라도 뭘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승현이고요. 어제 졸업식에서 학사 학위를 파릇파릇하게 얻은 기계공학부를 주 전공을 했고 컴퓨터공학부를 부전공으로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에서 K법팀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기계공학부에 박병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학부연구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인턴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UST라는 기관에서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학생연구 인턴을 박대길 박사님 혹은 교수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동일 연구실에서 지금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제 관심 분야는 이렇게 다양하게 써져 있는데 뭐 여튼 간단하게 말하면 수중에서 컴퓨터를 비전을 한다. 그래서 카메라를 쓴다 라는 내용입니다. UST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국가연구소대학교예요. 이름은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연연이라고 하죠. 보통 정출연, 출연연 이렇게 말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내 가지고 만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국책 연구에 프로젝트로 연구생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장비가 아주 좋다. 보통 이런 데서 연구소나 뭐 그런 데서 하면은 보통 우분투 18.04를 쓴다, 아니면 16.04를 쓴다, 운영 체제가 다르다 하면은 보통 뭐 도커를 쓰거나 VM을 쓰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자기들 돈만 타고 야 귀찮게 뭐래? 그냥 컴퓨터 새로 사 해가지고 그냥 사요. 여튼 그렇게 돈이 많고 수중 로봇을 예시로 들면은 수중이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전이나 뭐 천안이나 이런 데는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데 얘네는 그냥 배를 자기들이 가지거나 빌려가지고 가서 실험을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고요. 조금 더 이 선박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양합니다. 그 수중 그리고 선박, 뭐 해양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유조선이라든지 유조 플랜트라든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이 해양 공공 디지털 연구 본부에서는 이렇게 수중 로봇들을 하고요. 특히 얘네는 수중 6,000m 해저 심해죠. 여기에서 활동하는 얘들이고, 이 연구본부는 국내에서 수중 로봇을 가장 오래 하고 가장 많이 발전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지 뭘 어디에서 하는지는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뭘 관심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성록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잠깐 가져와 보면은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은 거에서 사람이 몇 명이다, 성별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 혹은 절차 모든 거를 가지고 컴퓨터 비전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정보를 통해서 형상 혹은 형태를 만드는 걸 보고 컴퓨터 그래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이미지에서 뭐 픽셀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모든 걸 보고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미지를 찍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3차원 기하학 있죠. 여러분 배웠었던 사인, 코사인, 그리고 닮은 관계 이런 거 등등을 사용을 해서 이런 걸 사용해서 3차원 정보를 알아내는 걸 보고 3D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일단은 자율주행 자동차 하시니까 라이다를 쓰거나 스테레오 카메라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를 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는 그냥 투영된 2차원 픽셀 정보예요. 근데 여기에서 3차원 정보라고 하면은 제가 뭐 이분을 향해서 XYZ상 뭐 얼마나 상대거리가 된다 이런 정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폴리곤 메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3D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둘은 약간 연결되어 있지만 같다는 아니다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3D 비전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얘네가 그래서 어디다 쓰이는데 하면은 되게 많아요. 일단은 카메라를 제가 일단
사진 1번 여섯 찍고 여섯 해가지고 360도로 돌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다양하게 촬영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찍었는지 정보 그리고 이미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공간을 이 강의실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3차원 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홀로렌즈, 뭐 바이브, 뭐 그런 다양한 VR 기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보통 뭐 장소에 뭔가 비컨을 설치한다든지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귀찮으니까 이 기기 안에다가 카메라를 여러 개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내 이미지 내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알면은 이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제 앞에 뭐 뽀로로가 있다고 치면 이게 뽀로로 같이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AR, VR, MR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실 혹은 익숙해질 비주얼 스램입니다. 스램 자체는 뭐 많이들 나오고 있는 말인데 그냥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 이거 비주얼이죠. 그래서 카메라로 진행한다는 건데 이 모든 기술의 기반이 아까 말씀드렸던 3D 비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도로 객체 인식 있고 그리고 사기분들이 잘 진행해 주신 이 센서 퓨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선 주차 공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딥러닝 도로 객체 인식이랑 사선 주차 공간 인식은 제가 많이 발전시키거나 그랬다고는 제 크레딧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좀 이걸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팀원분들이 진짜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전 기수들이 많이 발전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센서 퓨전은 제가 관심 가졌고 해보지 않을래 해서 다 같이 했었던 거였고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이미지랑 라이다 있으면은 얘네 둘이 융합해가지고 3차원으로 색깔의 정보를 가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아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카메라랑 라이다 이 두 가지 센서를 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런 인트린식, 익스트린식 칼리브레이션이라고 이미 카메라랑 라이다랑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센서에 대한 정보가 뭐느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3차원 정보를 알아가는 이 과정에 많이 흥미를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좀 무모하게 많이 버려놨던 일인데 팀원들도 그때 많이 고생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기분들이 이 주제를 이어서 해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이거에 흥미를 가졌고 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전 이걸 더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보다는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탐험 로봇에 관련된 주제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요. 얘는 보다시피 화성 탐사선인데 얘네가 일단은 통신이 지속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주 환경에 있으니까, 화성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화성이 좀 사막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휠 오도메트리라고 내가 이걸 몇 걸음을 걸어갔는데 이 걸어간 이 관절 각도나 뭐 아니야 그냥 바퀴 로봇으로 말할게요. 바퀴 로봇이 제가 두 발이 바퀴가 달렸다고 해보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오른쪽에 시즌 뭐한 1m만큼 굴러갔고 얘도 1m만큼 굴러갔고 치면은 제가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어디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휠 오도메트리입니다. 근데 얘네는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 파란 경로를 보면은 얘네가 어떤 경로를 갔나 하고 추정을 하는 건데 초록색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휠 오도메트리라는 거는 오차가 생긴다. 그래서 저희 눈을 보고 얘가 얼마나 갈 수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걸 보고 비주얼 오도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벤트 카메라라고 되게 특이한 카메라 센서가 있대 라고 해가지고 그 둘을 같이 써볼까? 라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학부연구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미지가 이게 찍히고 여기에서는 이게 찍히고 얘가선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쭈루루루 나오니까 픽셀이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눈깔은 두 개죠. 근데 이거는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벤트 카메라가 비싸요. 하나에 800만 원이에요. 좀 많이 비싸가지고 어지간하면 하나로 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연구가 많은데 여기서도 일단 연구소 내 이벤트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단안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눈깔이 두 개죠. 그러면 제가 뭐 작은 뭐 레고 사람 하나가 눈앞에 있는 거랑 레고
사람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거랑 있다고 해도 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이 이렇게 있는 거랑 저기에서 엄청 큰 손이 있는 거랑 이미지는 똑같아도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알이 하나면은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걸 보고 스케일 팩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문제가 한 가지 있었고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뭐 여튼 연구실에 라이다 있고 얘네 카메라 있고 로고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직접 한번 하드웨어 셋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도 모아봤고요. 그렇게 해봤었을 때 이벤트 카메라 특성이 있는데 이건 만약에 나중에 궁금한 분 계시면은 그때 답변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정보를 통해서 해결을 했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리저 로도메트리가 이거는 정말 개똥같이 나왔는데 여기선 잘 됐다. 근데 완벽하진 않았다. 왜냐? 이 추정 과정에서 로고 자체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를 고쳐주니까 정말 잘 됐다. 라는 것까지가 학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이랑 그리고 지금 석사과정이 이제 1학기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미리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수중 로봇이 약간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뭐 라이다나 카메라나 GPS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 센서를 되게 다양하게 써먹잖아요. 근데 수중 로봇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일단 수영을 좋아하시거나 뭐 강수영을 좋아하시거나 하는 분이면 좀 아시겠지만 일단은 물 자체가 부유물도 많고 환경이 좀 안 좋아요.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중 로봇에서 최고의 환경이 지상 로봇에서 최악의 환경이다 라고 말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보통 센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뭐 보통 10km 이상 차이가 있는 환경에서 수중 로봇이 움직인다 하면은 뭐 비콘이나 뭐 그런 센서를 쓰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보통 들어가서 핑핑 거리는 그런 소나 있잖아요. 그 소나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지상에서 카메라를 많이 쓰는 것처럼 수중에서는 소나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m 이상 이제 좀 보인다 싶었을 때야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물속에서 뭐 3차원 물체를 인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저희는 당연히 이 두 센서를 고려하겠죠. RBGD, 뭐 리얼 센서라든지 라이다든지. 근데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고요? 얘네는 빛을 지속적으로 뿌리잖아요. 스스로 액티브 센서예요. 근데 수중에는 부유물이 많죠. 그래가지고 뭐 쏴도 그냥 다 돌아와 버리니까 실제로 거기 어떤 물체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낼 수 없으니까 얘네를 못 씁니다. 그러면 되게 대표적으로 3차원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는 어떨까요? 이거는 박사님들이 직접 가서 찍으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뒤에 계셔서 그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안 보일 것 같아요. 얘네가 동일 물체에 있는 동일 대상입니다. 근데 얘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몇 시인지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다 달라요. 얘네가 스테레오 카메라로 왼쪽 오른쪽 이미지인데도 이렇게 달라버려요. 그럼 이런 영상처를 어떻게 해요? 못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는 레이저 스캐너라고 레이저를 한쪽에서 쏘고 그리고 카메라로 레이저 정보를 받아오면은 얘네 저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얘네 두 센서 간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3차원 정보를 알아내고요. 아니면은 카메라를 쓰는데 뭐 이런 마커를 사용해가지고 거리 관계를 알아낸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했을 때 레이저 스캔은 얘네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얘는 밝으면 못 쓰고요. 스테레오 카메라는 어두우면 못 써요. 다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냥 양팔에 카메라 달아가지고 가까이 보자. 저희가 안개 속에서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뭐 물체 대상이 있을 때 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특징점 뽑아낼 수 있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스테레오 카메라를 쓰면은 이미지 정확을 해야 돼요. 얘네가 틀어져 있으니까 그걸 동일 평면에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차원으로 상대거리를 인지를 하고 그렇게 상대거리를 했을 때 일단 프레임워크는 다 짰는데 어떤 환경에서 진짜 가장 잘 보일까라고 해보니까 결국 이렇게 심플 스테레오라고 카메라 두 개를 그냥 병렬로 가까이 놓는 게 가장 잘 되었다 라는 내용이고 이걸 진짜 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실험해봤을 때 그냥 이 실험실 내에 수조를 갖다 놔가지고 좀 저렇게 홈탁함을 재현을 하고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 꽤나 에러가 낮았다. 0.05m니까 아마 한 5cm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5mm, 5cm 정도.
그렇게 잘 됐는데 이게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각자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이게 동일 물체인지 어떻게 할까요? 특징점을 많이 써요. 근데 왼쪽에서 봤을 때랑 오른쪽의 이미지랑 특징점이 달라버리면 얘는 동일 물체인데 동일 물체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요새 3D 리컨스트럭션을 3차원 재복원을 딥러닝을 많이 써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걸 한번 해보자, 카메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카메라가 광원이랑 시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같은 물체를 봐도 여기에서 볼 때랑 여기에서 볼 때랑 많이 달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해가 이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다른 로봇이 와가지고 하이빔을 빵 쏴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 로봇팔이 카메라랑 연동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네? 그럼 이쪽으로 움직이자. 이렇게 연동할 수, 상호 보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사양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수동 로봇의 특징이랑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였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만약 지금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해드리겠는데 저녁 시간 전까지 저를 찾아오시거나 하면은 제가 답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